여러분,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에서 돌아서 프랑스와 손잡았고,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독자 기술 기반의 ISMR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이 모든 흐름의 교차점,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서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 자, 바로 유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원전을 멈추면서 탈원전을 완수했었죠. 자, 하지만 최근에 프랑스와 함께 EU 차원에서 원전을 저탄소원으로 인정하자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원전이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처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인 그 기반을 확보했다는 뜻인데요. 자, 즉 쉽게 말해서 원전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다시 얻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확장 전략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러시아의 로사톰은요, 중국이 100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을 확보해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두빌만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 용량 자체가 97기가와트밖에 안 되는 부분을 좀 감안하면 뛰어넘을 수는 있겠죠. 자, 97기가와트밖에 안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원전에 대한 사고가 있었죠. 자, 1979년에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실상 이 원전에 대한 건설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40~50년 된 그런 원전을 아직까지 연장 가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고 이후 안정성과 여론에 대해 조금 발이 묶여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러한 미국을 러시아와 중국이 추월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자, 이런 글로벌 원전 시장은요, 유럽 중심의 제도적인 인정과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확대라는 그 두 축으로 좀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벌써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세계가 전체적으로 다시 원전에 대한 판을 짜는 순간, 이 순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회는 눈앞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 영상 보신 분들은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는 원전 판도의 흐름을 매일 체크하는 투자자다라는 마음으로 응원 댓글까지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지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국은 어제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ISMR이죠. 즉 혁신형 소율 모듈 원자로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로드맵을 공개했고, 올해 말이죠. 자, 올해 말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인허가에 대한 신청을 넣을 예정이고요. 자, 2028년도까지요 표준 설계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여기서 2034년도에 첫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김원곤 단장도 말했죠.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과 어떤 나라든 간에 특허 분쟁이 없도록 이 ISMR 개발을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는 쉽게 말해서 독자 기술을 가진다는 게 기존 대형 원전 수출에서 발목을 잡아온 이 웨스팅하우스 있죠.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리스크를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MR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량 같은 경우에는요 170메가와트입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듈화된 구조라서 이 공장에서 이 부품 하나하나를 제작 후에 그냥 바로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건설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장점도 또 있겠죠. 자, 장점은요, 첫 번째로 낮은 건설 비용입니다.
자, 낮은 건설 비용과 조립식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 속도도 강점이라고 뽑을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지진이나 해일, 재난 발생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안정성까지 갖춘 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점을 뒤로 하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자, 근데 단점은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뭐 SMR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많이 없죠. 건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초기 비용에 대한 회수와 규제 체계가 확립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경제성이죠. 이런 경제성이 받쳐주지 못하면 상용화하는 의미가 없겠죠. 다른 나라에서 수주도 따와야 될 거고 수출도 해야 되니까 이 경제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건설 단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일렉트릭당 3,500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48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전 단가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시당 65달러로 글로벌 경쟁 노형 대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ISMR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쉽게 말해서 그분 있죠. 그 안성재 셰프님. 그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그 모수에 가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70만 원 주고 먹을 그 오마카세를 그냥 70% 싸게 먹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은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 빅테크 기업들한테 이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충분한 요소들입니다. 뭐 실제로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두 기업 모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SMR에 대한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SMR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프로젝트 속에서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산에너 빌리리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두빌 투자자로서 꼭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 이어서 이 차세대 SMR까지 공급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사이클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 단기간에 뭐 박스권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라리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더 공감이 가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은 원전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부분과 자, 두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는 그 원전 패권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세 번째로 이 한국 독자 기술 ISMR에 대한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 중이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공급망에 자리를 하고 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해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한 이 고점을 뚫고 더욱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리 효과로 더 폭발적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드려봤습니다. 뭐 정책 흐름과 글로벌 경쟁 구도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그 독립성까지 동시에 맞물린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길잡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시장은 뉴스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흐름을 읽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를 거머쥔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꽤나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런 클릭 한두 번이 이 한서전의 투자 로그에 대한 분석을 더 깊게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서준이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